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이광수입니다. 혹시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6개월, 딱 6개월이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6개월 안에 지출을 바로잡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달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바로 나만의 부자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실현할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듯이 흘려들을 영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직접 무언가를 적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일에 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사치스럽게 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해외여행이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든 아니면 매일 아침 마시는 최고급 커피 한 잔이든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릅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행 건강, 인간관계 혹은 편리함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사회적 지위 혹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이런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지금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 지금 당장 1,000만 원, 5천만 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돈을 쓰고 싶은 나만의 사치는 무엇인가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눠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단기 목표는 당장 눈앞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를 괴롭히는 카드값 일부를 갚거나 마음의 평화를 줄 비상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나만의 사업 시작 혹은 빠른 은퇴 같은 것들이죠. 꾸준한 장기 투자를 통해 이 목표들은 100% 달성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저 망망대해를 표류할 뿐이죠. 이 목표들이 바로 여러분의 항해 지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의식적인 지출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저축과 투자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돈은 죄책감 없이 원하는 곳에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계획만 조금 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세후 월급, 즉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이 이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이 돈을 4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겁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고정지출입니다. 대부분 월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죠.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관리비, 통신비, 식료품비, 교통비,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할 빚, 협상이 불가능한 필수 비용들입니다. 이걸 모두 더한 다음 예상치 못한 지출,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조사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대비해 15% 정도를 추가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투자입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중이 10%도 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한국의 코스피 200이나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ETF나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저축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여행 자금 혹은 단기적인 목표를 위한 예비 자금이죠. 최소 10%는 이 바구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바구니, 바로 죄책감 없는 행복 소비입니다. 보통 2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돈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데 마음껏 쓰는 돈입니다. 만약 지금 이 행복 소비에 쓸 돈이 전혀 없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재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생에는 돈이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땐 영원할 것 같고 힘들 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달입니다.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게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경제적 해자 가이드, 즉 방어막을 구축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상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차량, 고장 혹은 실직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비상금이 없다면 우리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대거나 미래를 위해 모아둔 연금이나 적금을 깨야 합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의 필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아까 첫 번째 바구니에 담았던 고정 지출 있죠. 그 금액의 3에서 6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필수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600만 원에서 안전하게는 1200만 원의 비상금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파킹 통장이나 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매주 5만 원이든 매달 20만 원이든 좋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 쌓이게 만들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던 재정적 불량배와 맞서 싸울 시간입니다. 바로 고금리 부채죠. 지금 신용카드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남아있는 분 계신가요? 고금리 빚을 없애는 것은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에게 카드값 500만 원이 있고 이자율이 연 18%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최소 결제 금액만 갚는다면 여러분이 내는 돈의 상당 부분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사라집니다. 원금 500만 원을 갚기 위해 수백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고 몇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카드사는 여러분의 고통으로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의 모든 빚 목록을 작성하세요. 카드사별 금액, 이자율, 최소 상환액까지 전부요. 그리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놀랍게도 꽤 자주 통합니다. 거절당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모든 빚의 최소 상환액은 계속 갚아나가되 추가로 생긴 여유 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갚아나가는 겁니다. 배에 난 가장 큰 구멍부터 막는 거죠. 드디어 세 번째 달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없이 복잡한 공부 없이 예측 가능한 경로로 부를 쌓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시간입니다. 이것은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금융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법칙, 인덱스 펀드는 당신의 친구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전체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수백 개의 주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연평균 7%에서 12%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두 번째 법칙,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더 큰 수익을 얻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라는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줄 겁니다. 복리는 당신의 돈이 벌어온 이자가 또다시 새로운 이자를 벌어오는 개념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면 공짜 돈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법칙, 세금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건 아침마다 주문처럼 외우셔도 좋습니다. 한국에는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말정산 때 엄청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나라에서 너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ISA 계좌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죠. 부자들의 비밀스러운 투자처 같은 건 대부분 허상입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세금 치트키부터 제대로 활용하세요. 네 번째 법칙,
1%의 수수료를 떼가는 금융상품이나 조언가와는 헤어져라.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해서 30년 동안 수수료 없이 연 7%의 수익을 냈다면 그 돈은 약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매년 1%의 수수료를 냈다면 여러분의 돈은 5억 7천만 원에 그칩니다. 1%라는 작은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에서 2억 원 가까이를 훔쳐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설정해 놓은 금액만큼이 자동으로 증권 계좌로 이체되고 그 돈으로 미리 정해둔 ETF를 매수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죠. 월급의 5%는 연금저축펀드로, 또 일부는 ISA 계좌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매달 카드값은 전액 결제되도록 자동이체해 두세요. 이제 네 번째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내면, 즉 돈에 대한 무의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는 수학에 약해.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같은 생각들 말이죠.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여유롭고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종이에 돈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필터 없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이 믿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만약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연인과 돈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가 꿈꾸는 멋진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유해 보세요. 함께 계획을 세우는 커플이 혼자 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5번째 달입니다. 라떼 한 잔 아끼는 짠테크도 좋지만 이제는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게 언제인가요? 먼저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가치를 더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기록하세요.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회사의 비용을 절감시킨 사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직무의 시장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세요. 협상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저평가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꼭 회사를 통한 소득이 아니더라도 부업이나 사이드 잡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N잡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6번째 달입니다. 사실 6번째 달에 과제는 없습니다. 보너스 같은 달이죠. 제가 방금 뭘 했는지 아시나요? 6개월이라는 긴 과제를 5단계로 줄여드린 겁니다.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드린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작성했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혹시 20대이신 분, 네네. 30대이신 분도 꽤 많으시네요.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혹시 마음에 깊이 와닿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각자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걱정보다는 작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바람을 하나 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재정적으로 늘 안정되고 풍요로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돈 때문에 힘든 일 없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